음, 네, 안녕하세요. 옥덕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속도 기반 운동법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저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어우 어색해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음, 실제적으로 이 속도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원RM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VB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대 근력의 측정이나 어떤 변화, 그리고 당일 컨디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운동 세션 내에 피로의 양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리고 세션 내 즉각적으로 야, 너 지금 너무 속도가 너무 느려. 너 원래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이런 즉각적인 변화, 피드백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실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보시면 이게 바로 속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 속도가 메타 퍼 세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m/s부터 뭐 1.2m/s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무게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어떤 무게와 속도와의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속도 기반 운동법이 실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고, 물론 뭐 이러한 기법들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뭐 이전부터 뭐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게 이 두 팩트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걸 트레이닝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속도 센서기라든지 아니면 뭐 LPT라든지 지면 발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무게와 속도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원RM이 80kg인 사람, 원RM이 102.5kg인 사람, 원RM이 127.5kg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습니다. 무게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뭐 2, 3회 내지는 뭐 1, 2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쭉 했던 거죠. 무게를 가장 많이 드는 친구도 최초의 그 첫 번째 한 25kg 가까운 무게로 이렇게 1회 몇 번 반복을 해보니까 평균 속도가 이렇게 약 한 1.5m/s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무게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게와 속도의 어떤 상관관계가 R 값이 0, 0.997로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오죠.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죠? 뿐만 아니고 원RM이 102kg, 2.5kg인 이 친구도 뭐 똑같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이 친구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게와 속도에 대한 어떤 그런 상관성이 확연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측정해 보세요.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와 속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와 스쿼트를 했을 때 어떤 무게, 미니멈 벨로시티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 지점 바로 전에 횟수죠. 그때 바로 직전의 속도. 그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여기는 벤치프레스에 대한 여기 벤치프레스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죠. 벤치프레스에 대한 속도인데 자 보세요. 원RM의 75%로 운동을 했거나 원RM의 70%, 65%, 60%. 자, 운동의 강도를 원RM 퍼센트 원RM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퍼센트 원RM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매번 횟수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실패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반복을 못하는 지점. 근데 더 이상 반복을 못하는 지점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0.1에서 0.15, 보편적으로 0.15m/s를 벤치프레스에서 미니멈 벨로시티 트레솔드라고 얘기를 해요. 미니멈 최소 속도 값의 속도 역치 값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마지막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 한번 들어 올 수 있는 그 무게, 그 속도, 그거를 Minimum Velocity Threshold라고 하거든요. MVT라고 합니다. 이 MVT가 원RM MVT의 속도나 아니면 원RM의 70%, 원RM의 80%, 원RM의 90% 상관할 것 없이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 마지막 반복 성공했을 때는 예,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이 벤치프레스만 그런 게 아니고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거의 0.3에서 0.35 정도 MVT가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몰랐죠, 그죠? 예,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저의 그 MVT가 미니멈 벨로시티 트레솔드가 뭐 스쿼트에서 0.3m per sec로 만약에 가정하면 운동을 하면서 계속 속도를 이제 모니터링해요. 실제적으로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속도가 나와요. 예, 가속도 센서기를 이용하면 한번 반복하면 뭐 1.4m per second, 그다음 반복하면 1.2m per second, 또 반복하면 1.0m per second, 또 반복하면 0.8m per second 이렇게 잠깐 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눈에. 횟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리고 아마 제가 0.4m per second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도 저는 원 레피티션 정도를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나의 미니멈 벨로시티 트레솔드가 0.3m per second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0.4m per second은 나의 맥시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기 때문에 무게가 어땠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그날의 컨디션이 어땠든지 간에 결국 내가 마지막 반복을 성공하는 거는 아마도 0.3m per second 근처에서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선수들한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극도의 피로를 유발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속도가 감소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적정한 비율에서 운동을 그만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포스팅 해놓은 내용에 보시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제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제 거를 5번을 측정을 했는데 이런 값들이 나왔습니다. 뒤에 보면 그 측정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무게, 속도, load velocity profiling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속도 기반 운동법에 있어서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속도를 올바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매번 반복할 때마다 최고의 스피드를 내야 됩니다.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측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겠죠, 그죠? 이 운동 선수로 따진다면 높은 근파워를 출력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선수가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할 때 반복을 할 때 빨리 해야 되느냐, 천천히 해야 되느냐, 어?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면 트레이닝을 빨리 해라. 왜냐면 그 트레이닝 형태에 따라서 적응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줘야지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물론 적당히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만, 적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그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이러한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무게를 점점 올려가면서 횟수를 2에서 3회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1회 정도 이렇게 횟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긴 했거든요. 예. 측정할 때마다 반드시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회 반복 시 최대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프로파일링 순서는 이렇습니다. 약속 한 10분이 다 돼버렸네요.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제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프로파일링 하는 거는 다시 시간을 잡아가지고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